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애니메이션 하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바로 K-팝 데몬 헌터라는 작품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낸 현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 애니메이션의 OST를 듣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10대부터 유럽의 20대, 심지어 넷플릭스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서까지 이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빌보드를 점령한 가상의 아이돌. 먼저 가장 놀라운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K-팝 데몬 헌터의 OST 곡들 중 무려 8곡이 2주 연속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8곡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실제 K-팝 그룹들도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기 어려운데 애니메이션 속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 만든 노래들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애니메이션 노래가 빌보드에?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들을 실제 K-팝 못지않게 열광적으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도 놀란 현상. 이런 인기에 힘입어 전 세계의 음악 리액터들과 보컬 코치들이 K-팝 데몬 헌터 OST에 대한 분석에 뛰어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K-팝 데몬 헌터 리액션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보컬 코치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이들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의 노래 실력을 마치 실제 가수인 것처럼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량 조절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고음 처리는 웬만한 프로 가수도 어렵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니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정말 모호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K-팝 스타들의 참여. 더 놀라운 건 실제 K-팝 아이돌들도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K-팝 그룹들이 애니메이션 속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커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보통은 팬들이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반대로 실제 아이돌들이 가상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과연 누가 진짜 아이돌이고 누가 가짜 아이돌일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유명 K-팝 그룹들이 K-팝 데몬 헌터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이들의 커버 영상을 보면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각 그룹만의 색깔을 입힌 버전들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장르를 초월한 창작 열풍.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전 세계 음악가들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K-팝 데몬 헌터 OST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어요. 락 버전, 재즈 버전,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버전, 심지어 헤비메탈 버전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로 편곡된 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버전들이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면서도 그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클래식 오케스트라 버전이었어요. 유럽의 한 오케스트라가 K-팝 데몬 헌터의 대표곡을 클래식 편곡으로 연주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원래 K-팝 노래였다는 걸 잊을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댄스 커버의 글로벌 확산. 음악 커버만이 아닙니다. 댄스 커버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댄스 커버들의 완성도예요. 단순히 춤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의상과 메이크업까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과 똑같이 맞춰서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머리 색깔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심지어 표정 연기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받았습니다. 남성들이 여성 캐릭터로 분장해서 춤을 추는 영상들도 있는데 이런 영상들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요. 진지하게 춤을 추면서도 코믹한 요소가 있어서 보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거든요. 국경을 초월한 문화 현상.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아시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K-팝 데몬 헌터 열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더 신기한 건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OST를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언어나 국경, 심지어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콘텐츠는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 후보까지. 이런 엄청난 인기 덕분에 K-팝 데몬 헌터의 주제곡들이 벌써 아카데미상 주제가, 부문과 그래미상의 유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의 OST가 이런 권위 있는 상위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죠. 특히 그래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워요. 그래미상은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데 가상의 아이돌이 만든 노래가 그런 상위 후보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 붕괴. K-팝 데몬 헌터 현상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실제 아이돌처럼 대하고 있거든요. 팬들은 이 가상의 아이돌들에게 실제 팬심을 보내고 그들의 노래를 진짜 음악처럼 소비하고 심지어 콘서트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술과 창작의 만남. 이런 현상이 가능해진 건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해요.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기술, 뛰어난 음악 제작 기술, 그리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합성 기술의 발전이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 가수가 아니어도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상의 캐릭터도 진짜 가수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문화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K-팝 데몬 헌터 현상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문화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실제 사람만이 문화 콘텐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상의 캐릭터도 충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는 앞으로 문화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소비 패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소비 패턴도 엿볼 수 있어요. 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라면 그 형태나 출처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이런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K-팝 데몬 헌터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해? 라고 이야기할 때 젊은 세대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죠. 창작자들에게 주는 영감. K-팝 데몬 헌터의 성공은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꼭 실제 인물이 아니어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기술과 창의력이 결합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K-팝 데몬 헌터의 성공 이후에 비슷한 콘셉트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기획되고 있다고 해요. 가상의 아이돌,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결합, 팬 참여형 콘텐츠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 이런 현상을 통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었거든요. K-팝 데몬 헌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실제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쌓아온 인지도와 호감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K-팝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상의 K-팝 그룹도 빠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거죠. 팬덤 문화의 진화. K-팝 데몬 헌터 현상을 통해 팬덤 문화의 진화도 관찰할 수 있어요. 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창작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커버 영상 제작, 팬아트 그리기, 2차 창작물 만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작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K-팝 데몬 헌터를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의 극복.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언어 장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K-팝 데몬 헌터의 OST는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는 그동안 K-팝이 쌓아온 성과이기도 하고 음악이라는 매체가 갖는 보편적인 호소력 때문이기도 해요. 좋은 멜로디와 리듬은 언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힘.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K-팝 데몬 헌터가 한국의 지상파 방송에서만 방영되었다면 이런 글로벌한 반향을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넷플릭스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추천 알고리즘이 K-팝 데몬 헌터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플랫폼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미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시사점. K-팝 데몬 헌터 현상은 미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첫째,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계속 흐려질 것이라는 점. 둘째,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콘텐츠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셋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이에요.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창작자와 기업들이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교육적 가치. K-팝 데몬 헌터 현상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워요. 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애니메이션 속 대사를 이해하고 OST 가사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대중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문화적 현상은 당연히 경제적 파급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K-팝 데몬 헌터 관련 굿즈 판매, 음원 판매, 스트리밍 수익 등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K-팝 데몬 헌터에서 등장하는 한국의 여러 장소들이 실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애니메이션을 본 해외 팬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성지순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K-팝 데몬 헌터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현재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아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흥미로운 건 K-팝 데몬 헌터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10대부터 50대까지 정말 광범위한 연령층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는 음악의 완성도가 높고 스토리텔링이 탄탄하며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젊은 층만을 겨냥한 콘텐츠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며 오늘 K-팝 데몬 헌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가상의 캐릭터가 실제 아이돌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K-팝 데몬 헌터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문화 콘텐츠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창의력이 만나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콘텐츠는 국경과 언어, 심지어 현실과 가상의 경계까지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한국의 창작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적 역량과 기술적 노하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새로운 문화 현상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런 문화에 참여해 보세요. 커버 영상을 만들어 보거나 팬아트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단순히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국 문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K-팝 데몬 헌터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문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